네, 코스피가 29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97포인트, 0.16% 떨어지면서 3,03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2.6포인트, 0.27% 내린 954.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7,11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고요. 특히 연기금이 1,65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6,63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해줬고요.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48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9억 원, 140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가 72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2%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2.8%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도 0.3%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셀트리온이 5%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주가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삼성 SDI도 0.6% 소폭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 금속 업종이 2.9% 올랐고요. 의약품 섹터도 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기계 섹터도 1.5%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도 1.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 3.9% 약세를 나타냈고요. 서비스 업종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통신업, 의료정밀 sek터가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1%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시젠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CJ-ENM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는 각각 6%에서 5% 강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 KMW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4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1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지수 사실 장중에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제 뭐 장 막판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불안 심리, 경계 심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빌황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르케고스 캐피탈 지금 마진콜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300억 달러 규모의 그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뭔가 주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보통 시장의 대규모 물량이 그것도 보통은 이런 소위 블락딜이라고 하죠. 예. 이런 대규모 물량이 장 전후로 보통 나오는데 장중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또 어제 그 월요일 장중에도 일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전반적으로 키우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이제 걱정이 생겼던 것 같고요. 아직 뭐 정확히 다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빌황이라는 과거 이제 타이거 펀드라는 헤지 펀드의 유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대규모 이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 그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네네. 알려져 있고요. 좀 이번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특히 중국 시장의 몇몇 그 인터넷 기술주 플러스 이제 미국의 이제 일부 미디어주의 집중 투자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다가 주가가 급락하고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마진콜을 당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반대 매매.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개인 투자들 생각하시면 주가 돈 빌려서 신용 투자하시다가 주가가 빠지면 반대 매매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일들이 이제 사실은 대형 투자자에게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것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예.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냐는 예, 걱정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의 변동성이 한 2-3일 정도 안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그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연준이 과거에 그 지난 3월에 있었던 팬데믹 위기와 관련된 룰을 이번에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은행들의 그 자본 건전성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은행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 단위로 이익이 상당히 좀 예.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자사주소가 배당을 이제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SLR을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줬던 거를 다시 이제 원복시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긴축으로 간다기보다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년 정도 유예했던 위험 관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미 미국의 그 금융기관들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맞물려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7%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속도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프라 투자. 예. 좀 바이든 정부가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예정이 돼 있죠. 이제 최대 한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추가 이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1.9조 달러에 대한 소위 미국의 국채 발행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더 많은 이제 국채 발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장기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매우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 지금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장 양상인데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계속 박스권 좀 답답한 흐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기존 주도주들이 저금리에 기대서 성장주 위주로 가다가 지금 가치주로 바뀌고 있는 손바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기대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월 달은 2월 하반월부터 지금 3월 달 내내는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아마 4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실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네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회복에 발맞춰서 어느 업종, 어느 기업들이 실적을 제대로 내고 그거에 맞춰서 얼마나 자신감을 표출하느냐에 맞춰서 이제는 좀 더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양시장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장에서 양시장 혼조세 출발 좀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블록딜 사태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장은 이제 상방은 좀 열려 있는데 이제 지금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이유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흘러나왔어요. 한 7천억 이상.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제 1분기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느 정도 물갈이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이제 분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흘러나온 거로 보이고요. 결국은 기관들도 사야 되는데 이제 분기가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네. 아마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장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상승이 괜찮았는데 매물이 좀 출회되다 보니까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하다가
결국 오후 들어서 이제 밀리면서 좀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서 8거래일째 지금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60일선 돌파가 3월 11일 날 나왔어요. 근데 60일선 돌파하고 나서 지금 11일째 지금 박스권 등락만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패턴상 그리고 수급상 봐서는 그 범주를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락 조정에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스완 영향은 이제 금융주들에 좀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큰 방향으로 이제 뭐 하락으로 크게 전환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변수는 오히려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감염자가 좀 느는 추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이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디고 지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지금 잠재된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급 부분은 이제 1분기가 마무리가 되면 뭐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좀 일단락이 된다면 조금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지수의 부진에도 경기 민감 업종 중심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화된 모멘텀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이제 건설 시멘트주 얘기했는데 또 급등이 나왔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주나 시멘트주들이 급등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경기 부양책에서 또 건설 경기가 또 회복하고 또 뭐 단가도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건설주나 시멘트, 그다음 이제 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건설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봐서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 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중장비들이나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시세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건설이나 토목 관련주, 그다음 이제 중장비들 이런 쪽에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은 좀 찾으면은 그런 데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끝나면은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는 있지만 결국은 또 포트를 담아야 될 거거든요. 담아야 된다면은 기관들은 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해요. 사실 이제 업황이 나빴다가 이제 작년에 최악의 업황에서 좀 개선되는 거는 실적을 확인 안 해도 실적이 좋아질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제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주가 는다든지 정책에서 정책 수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실적을 안 봐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이번 주에는 뭐 약간 좀 혼조세에서 그런 것들 좀 담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이 국내 증시가 3천선에서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결국은 뭐 나중에 성장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작년 이후에 너무 이제 가파른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고 좀 박스권에 좀 갇힌 흐름에서 거기에 이제 대안으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이제 뭐 가치주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들, 우리 장도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기술주들이 좀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는 어쨌든 좀 가격적인 매력이 좀 크고, 그렇지만 이제 성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만 크다고 해서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되고 실적이 계속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제 상반기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관들의 매도가 좀 일단락이 된다면 새로운 포트 구성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오늘 0.3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3,047선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954포인트로 지금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600원이고요. 어제 많이 떨어졌던 SK하이닉스 오늘 0.7%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3,000원. 이고요. 네이버도 어제 2% 넘게 떨어졌었죠. 오늘 1.3% 반등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7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떨어졌었죠. 오늘 1.5%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출회될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7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도 오늘장에서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1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좋았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01,3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0.5% 반등이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1,200원 그리고 에코프로뱀 오늘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61,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SK머티리얼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1%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CGN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지표 상황을 알 수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거고요. 지금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그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그 펀더멘탈에 드러나느냐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제조업 서비스 PMI, 마켓 PMI 지수인데 보시면 지금 3월 달 숫자 자체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낮춰놨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상당히 둔화됐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전고점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의 60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속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서요. 예, 이제 계속 항상 모든 게 이제 예.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번에 수에즈 운하가 큰 일을 할 뻔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소위 물동량이 그 미국이나 유럽을 나가면서 이것이 좀 적체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몰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배송 시간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배송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걸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지금 미국의 재고 수준이 거의 바닥에 와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수요는 많은데 자국 내에서 생산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그 수입이 다 적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배송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이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비용을 올리는 측면에서 그렇죠. 놓고 보면 미국의 이제 그런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 하락에 그런 걱정들이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가로까지 전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코스트만 올라가면 중간에 이제 제조업체들이 끼일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지금 그 수요가 살아 있다 보니까 이걸 고스란히 판매가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열려 있는 차트의 왼쪽이 이제 미국 제조업의 판매 가격 PMI거든요. 네. 보시면은 상당히 우상향을 강하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을 고스란히 다 전가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덜 가파르긴 하지만 서비스조차도 비용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제공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 제공 가격 자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는 디맨드
소위 이제 소위 수요가 당기고 견인하고 디맨드 풀 코스트 푸시 비용이 밀어올리는 네. 이 모든 가격 상승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유럽은 어때요? 유럽도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유럽이 전통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유럽의 PMI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보시면은 제조 비용 자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의 제조 비용 PMI입니다.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가 걸맞춰서 보시면 똑같이 공급자 배송 시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상향. 이건 이제 역계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이제 배송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도 이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러다 보면은 운임 가격 자체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에 수에즈 운하 그 사고도 있었고. 예,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밤사이에 이제 수에즈 운하 막혔던 그 에버 기븐 호가 풀려났습니다. 예. 이제 결국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전에도 한번 봤던 건데 지금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는 작년 대비 한 4배 이상 증가 컨테이너 운임이 그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근데 최근 들어 3월 들어와서 이제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일 수에즈 운하가 계속 장기간 막혔다면 이것이 다시 우상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에 큰 부담이 됐을 수 있는데 다행히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저것이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수준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럼 운임 자체가 현재 수준으로는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하는 물동량 자체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단기간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수에즈 운하도 지금 일단 사고가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인데 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배로 옮기는 것도 이슈가 되지만 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항만의 적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부를 못 구해 갖고 이제 네. 배에 짐을 싣고 가면 내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지금 11월 이후부터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롱비치, 예. 소위 LA에 있는 롱비치 항구에 지금 정박해 있는 짐을 부리기 위해서 정박하고 있는 배의 숫자거든요. 네네. 작년 9월에 2대, 3대밖에 안 되던 것들이 올해 1월, 2월 초에는 거의 40대까지 올랐었고요. 아. 지금 3월 말 어제 그저께만 해도 26대가 지금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짐을 못 내리고 있는 예, 거죠. 예. 결국은 여기서 짐을 내리고 빨리 돌아가야만 컨테이너가 비어서 그 안에 또 싣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은 미국의 롱비치나 유럽의 대형 항만들의 이런 적체 현상들 자체가 전 세계 물류 대란의 가장 네. 큰 주 원인이다. 어.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단기간에 아까 보셨던 해운 운임이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이 물류 대란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예. 상당히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최근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 어떤 뚜렷한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을지 국내 증시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30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3,000선 하단은 지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르케고스 캐피탈 마진콜 불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은행주 위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블록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 증시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소식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오늘 양시장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현재 0.3%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045포인트고요. 코스닥입니다. 오늘 0.27% 오름세입니다. 957포인트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밥 출발입니다. 8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올라가네요. 지금 133,300원. 네이버도 오늘 0.8% 반등을 보여줍니다. 37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0.2% 내림세입니다. 현재 746,000원이고요. 현대차 0.2% 올라갑니다. 21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 오늘은 0.9% 내림세입니다. 328,000원에 거래되네요. 자, 이 가운데 LG와 강보학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올라갑니다. 카카오 지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가 0.6% 상승으로 4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LG전자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4%, 5% 상승 중이네요. 지금 사흘 만에 상승세고요. 14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무선 사업부를 좀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런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주가는 지금 5%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미국 쪽에서는 은행주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마진콜 불이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은행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는 양호하게 전개되네요. 지금 KB금융이 1.6% 상승으로 54,600원이고요. 신한지주 0.2% 상승세입니다. 3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9% 상승세입니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이슈에 따라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에 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은행주에서는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경기 민감주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지금 자금 흐름이 이동되는 양상인데요. 철강 섹터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입니다. 오늘 보합입니다. 어제는 2%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좀 쉬어가네요. 지금 32만 6천원. 32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상승세입니다. 특히 동국제강이 오늘 3%대 오름세로 1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G 동부제철도 오름세입니다. 오늘 철강주 흐름 좋고요. 기계 섹터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이 2% 상승세입니다. 닷새 연속 오름세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네요. 1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4.8%대 상승세가 이어지네요. 11,800원이고요. 오늘 기계 섹터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중업, 조선사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조선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그러한 흐름은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1.4% 상승으로 1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1%대 상승세입니다. 65,300원. 삼성중공업이 1% 올라갑니다. 7,5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0.3% 상승으로 29,150원입니다. 자, 해운주 최근에 차익 실현 많이 오른 감에 어제장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러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MM이 3.8% 하락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하락세입니다. 29,750원이고요. 대한해운은 1% 약세, 페노션도 0.3% 떨어집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네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지하 모두 내림세입니다. 0.2% 그리고 0.5% 하락세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상승세입니다. 1%대 강세로 51,7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HLB 시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네요. 지금 159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 쪽에서
지금 순매도긴 합니다만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116억 원가량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기관도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운수장비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억 원 그리고 1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화율은 80전 상승한 1,13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센터장님 또 이제 이번엔 부양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조 달러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양책이 이제 다시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 연준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뭔가 부양책에 목을 매는 분위기예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11월에 이제 벌써 금방 돌아옵니다.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부양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보시면 지금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자발적으로 이제 소득 구간으로를 4분위로 나눠서 상위 3개 분위는 어느 정도 소위 이제 그 취업 회복이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아래쪽 지금 소득이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의 취업은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빠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것 자체가 결국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저쪽 부분이 상당 부분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트럼프 지지층으로 넘어갔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을 다시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고 저들의 지금 실업을 해결해 줘야만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의 정부나 민주당이 대규모 부양책에 목을 메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수혜를 보는 나라는 따로 있다면서요? 중국이라면서요? 아이러니하죠.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사실은 엄청난 그렇죠, 예. 전쟁을 일으켰었지 예. 않습니까? 설전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최대 수혜는 사실 중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저것이 이제 중국의 그 수출 추이입니다. 연도별. 지금 위에 붉은색이 이제 미국 향이고 검정색이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향인데 보시면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 하늘색이 올해 예상되는 건데 작년에도 중국의 수출이 4% 늘었는데 올해는 한 10% 정도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게 미국의 수요가 1% 증가할 때 미국의 GDP가 0.08% 증가한다라는 그런 예. 그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결국은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최대의 글로벌 제조 공장인 중국이 미국의 수요가 늘 때마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양책이 결국에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금 확대가 많이 예. 되고 있고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은행주들이 금융주가 좋아지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요. 지금 짙은색 그 파란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의 추이입니다. 지금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단기 금리 차의 그 추이에 맞춰서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내재 변동성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옅은 하늘색인데 지금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은 장단기 금리 차가 우상향하면은 예. 결국은 변동성이 커졌다가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과거 지난 한 20년간은 계속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금리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변동성에서도 과거 20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그렇지보다는 예. 오히려 올라서 끝날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의 그 장기물 채권 같은 경우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예. 과매도 상태다.
그렇죠. 그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 저 파란색 선이 뭐냐면 투 스탠다드 디베이션,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심플하게 너무 많이 아래로 내려오면 너무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럼 저 정도까지 내려오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최저 금리를 바닥을 찍고 돈이 풀리는 상태에서 지금 과매도 됐기 때문에 올라도 다시 예전처럼 그러니까 금리 급등, 금리 급락, 장기 채권 가격 급등으로 다시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도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연준은 계속 지금 신호를 주기를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지금 계속 신호를 주고 있지만 그렇죠. 시장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최근 거에 의하면 2023년도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첫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보시면 내년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예. 이제 그 소위 소위 긴축, 네. 이제 테이퍼링 자체를 넘어서서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내년도에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원래는 측면에서 보면 23년까지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걸 시장이 믿지 않는 거죠. 아.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될 거다라고 예, 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는 우상향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2년차 징크스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통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에서 보통 선수가 첫 해는 되게 잘하다가 예. 두 번째 해는 보통 잘 부진한 예. 보통 그걸 이제 2년차 징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주식시장에서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장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S&P 500을 가지고 보통 30% 이상 급락을 했던 베어마켓, 네. 약세장 이후에 1년 차에는 저 파란색 선이 1년 차입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왔었죠. 급격한 약세장 이후에는 확실한 리바운드가 나타나는 거고요. 좀 보시면은 70년도에 한 번, 74년도, 87년도, 2002년도, 그리고 이제 2009년도,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작년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죠. 74.9% 올랐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2년 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노란색인데 지금 올해 이제 얼만큼 지금부터 2년 차 한 해 동안 얼마나 갈지인 거죠. 근데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고 대체로는 올라갔지만 지금 검정색 선 같이 한 번은 빠졌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강세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한 번은 빠졌다가 올라갔었다는 게 과거 미국의 흐름이고요. 예. 그럼 보통 많이 올랐을수록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네네. 2009년도에 69% 올랐을 때 2년 차에는 결국은 16% 올라서 끝났지만 고점 대비 저점이 한 17% 빠졌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2년차 징크스가 있다면 조정이 하반기나 뒤로 갈수록 충분히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 폭도 조금은 깊을 수도 있다. 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왜 주변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좀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라고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라는 게 거꾸로 오히려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대표적인 거품 징후 예. 이렇게 보면 적자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통상은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이익과 할인율, 금리의 함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익이 많이 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적자 기업, 미국의 1,500개 상위 기업 중에 적자 기업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예. 나타내는 건데 이 붉은색 선이 이제 적자 기업 수입니다. 2000년도에 제일 많았는데 거의 1,500개 중에 200개가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500개 중에 200개가 적자 기업으로 좀 상위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요. 시가총액조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2조 5천억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이제 낙관적인, 결국 너무 낙관적이다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거품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집에 살 게 없으니까 주식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서요. 예, 유럽하고는 달리 유럽은 이제
3차 재확산으로 예, 가고 예. 있는데 미국은 다행히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미국의 이동성 지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짙은색 파란색 선인데 내려온다는 건 이동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작년 말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제일 많이 안 움직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대표적인 게 개별 주식 콜옵션 거래입니다. 아. 그것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예. 최근 들어 보시면 같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위 주의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나마 시장의 거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섹터로 좀 구체화시켜 볼게요. 좀 테슬라 얘기 좀 해볼게요. 테슬라에 대해서 더 간다 못 간다 얘기가 많은데 특히 기존의 업체들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 테슬라는 좋은 회사지만 과대표돼 있다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런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기차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꼭 테슬라이지 않다라는 예, 것이 예. 이제 소유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소유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숫자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에 이제 등록된 추인데 테슬라는 파란색 선인데 그냥 옆으로 누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맨 위에 이제 폭스바겐, 붉은색 선이 르노 닛산, 그다음에 저 밑에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기아차도 지금 녹색이 거의 테슬라만큼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긴 하지만 그 예. 수혜를 테슬라가 고스란히 다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소유롭 시장이 보유한 측면에서는 테슬라한테는 악재고 기존 완성차 업체에게는 호재인 그러한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를 조금 비중을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차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신차 수요가 급등을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정점이 지나서 저 붉은색 선인데 보시면은 그 미국의 신차의 소비자 물가 YY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가파르게 우상향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미국의 신차 재고 수가 너무 줄었습니다. 저 밑에 파란색 선인데 재고가 거의 바닥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예, 예. 지금 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거나 감산하는 일들이 전 그러게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생산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기 상당한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가 기존에는 뭔가 운행 능력, 주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이런 이 전자 기술, 신기술을 빨리 도입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기계라고 자동차를 예, 예.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거의 IT 그러니까요. 기기라고 전자 제품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2000년도 정확히 20년 전에는 자동차 안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장 부품, 보통 전기 장치라고 하죠. 그것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였는데 예. 10년 전에는 27% 올랐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것이 거의 40%. 와. 거의 전체 자동차 비용의 40%가 전장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전장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의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은 자동차 산업도 좋을 수 있고 반도체 산업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둘 다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둘 다를 할 수 있는 국가, 예. 둘 다 할 수 있는 시장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이 되게 좋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약간 이제 소위 그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차트인데 네. 보시면 그 Y축이 뭐냐면 세계 웨이퍼 생산 능력 비중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20%에서 30% 사이를 차지하거든요. 압도적인데요? 예, 압도적이고요. 저 밑에 보시면 지금 그 자동차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얼마나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냐인데 지금 독일과 멕시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한국도 높고요. 근데 문제는 독일과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웨이퍼 생산 능력이 거의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를 자체 공급 못하고 다 수입에 많이 의존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자동차가 전자기기화될 때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그런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그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차트를 찾다가 상당히 예. 데이터를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일 좋았던 호황이 2018년도입니다. 네. 17년, 18년도를 겪으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한번 소위 이제 서버향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 보시면 왼쪽에 고점 2018년도 여름이었고요. 이게 이제 수요가 급등하다 보면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리드 타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리드 타임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2018년 여름 때 제일 많이 늘었을 때가 13주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줄었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는데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달마다 1주씩 늘어나서 지금 15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 차이만큼 결국은 소위 반도체 생산 업체 관련 업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인텔이 그 파운드리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당연히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기는 예. 한데요. 기본적으로 인텔이 투자한다는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한 2, 3년은 걸리고 인텔이 상당히 지난 5년, 10년간 그 소위 트랙 레코드 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아직 바로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 지금 대부분 이쪽이 결국 자동차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보시면은 대부분 시장 자체를 양분하고 있는 것이 보시면 대만과 한국입니다. 저 보시면 그 소위 그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TSMC를 비롯한 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늘색이 한국입니다. 저 위가 삼성이고 삼성. 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DB 하이텍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를 사실상 그러니까 뭐 대만과 한국이 거의 반도체 파운드리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공급 부족 호황 자체를 두 나라가 거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투자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올라갈 듯하다가도 떨어지고 반도체 ETF도 그만큼 많이 못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S&P 500보다는 S&P 기술업종이 좋았는데 그 기술업종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훨씬 더 양호한 수익을 그렇긴 거둘었습니다. 하네요. 근데 한국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 밑에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네. 밑에 보라색이 KRX 정보 기술입니다. 아. 근데 저 위에 이제 붉은색 선을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예. 요거는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이것도 많이 뭐냐면 올랐었네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랑 TSMC의 각각 20% 정도, 거의 40%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지금 자체는 단기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연초 이후는 좀 행보인 것 같아요. 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수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그러한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될 거고 실적도 이제 좋게 나타날 거기 예.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저희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셀트리온, 삼성, SDI,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한국조선해양, LG화학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LG전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8% 넘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어제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GS건설, 포스코, OCI입니다. 지금 하락세고요. 현대중공업지주, LS, 한정 KPS, 두산중공업, 금호석유, 우선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은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지금 시각 9시 2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7%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났죠. 3,059포인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58포인트입니다. 오늘 3월 30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